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2021년 12월 11일 오전 11시입니다. 어제 네덜란드에서 잠시 귀국한 교민을 만났습니다. 이분은 70대 중반에 들으셔서 말년을 아주 행복하게 보내는 분이십니다. 해운업에 종사를 해서 아주 성공하셨고, 딸 세 분은 네덜란드 남자와 결혼을 해서 네덜란드 사위가 세 사람이나 되는 분입니다. 부부가 같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여행을 좀 하셨다고 합니다. 이분과 점심을 같이 하면서 들은 이야기,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 교민의 모국 방문 인상기라고 할까요? 그걸 요약해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, 대체로 호평이 많습니다. 더구나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입니까? 삶의 질 랭킹을 내면은 한국도 참 높게 올라갑니다. 한때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세계에서 가장 삶의 질이 높은 나라 랭킹에서 12등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다가 15등 이렇게 지금도 아마 20등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. 삶의 질 랭킹. 그런데 네덜란드는 항상 우리나라보다는 좀 위에 올라갑니다.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치면은 10등 안에 들어가는 나라죠. 네덜란드는 아시다시피 3분의 1이 이 해면보다 아래에 있습니다.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. 네덜란드란 뜻이 로우 컨트리라는 뜻입니다. 저지대 국가다 이거죠.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두 나라가 바로 저지대 국가 네덜란드, 그 다음에 고지대 국가 산악 국가 스위스입니다. 스위스, 네덜란드 아마 세계에서 가장 독한 사람들일 겁니다. 그런데 그 나라에서 사시는 분이, 또 국적도 네덜란드 국적을 가지신 분이 한국을 칭찬하니까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. 첫째, 지하철이 편하고 대중교통 요금이 싸다. 비행기 요금도 싸더라. 특히 제주 왕복을 했더니 1인당 한 4, 5만 원밖에 안 치더라. 두 번째, 택배의 역시 나라다. 배달의 민족이다. 어떻게 그렇게 택배를 잘하느냐. 특히 사람이 없을 때는 아파트 같은 경우라든지 이럴 때 공동주택에서 그냥 문 앞에 놓고 가버린다. 그래도 도둑 맞지 않는다.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.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리고 음식도 택배로 해서 먹는데, 유럽 같으면 피자 정도는 택배지만 여기는 국물 있는 것까지 깔끔하게 사가지고 음식을 택배로 시켜 먹는 걸 부럽게 말씀하셨습니다. 거리와 화장실이 깨끗하다. 그 다음에 커피 전문점이 이렇게 많은데 놀랐다고 합니다. 커피를 생산하지 않는데 또 커피를 이렇게 많이 마시는데 놀랐고, 더 놀란 것은 커피 값이 너무 비싼데 놀랐다고 하셨어요. 조금 불편한 것은 어디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문을 자신이 먼저 문을 열어가지고 잡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세척해가지고 통과하면서 고맙다는 말을 하지도 않더라.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잡아줘야 될 텐데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문을 잡아주지 않더라. 이거 참 고치기 힘든, 한국에서 정말 고치기 힘든 습관입니다. 음식점에 갔더니 음식이 빨리 나오는데 놀랐다는 겁니다. 그리고 한꺼번에 나오는데 놀랐다는 겁니다. 유럽에서는 주문하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. 나오는데 또 시간 많이 걸립니다. 다 먹고 계산하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. 왜냐? 종업원을 부르지 않습니다. 딩동도 없어요. 딩동댕 하는 거 앞에 이렇게 누르는 것도 없습니다. 그래, 종업원을 부르는 것은 상당히 신뢰로 되어 있는데, 여기서는 그냥 음식이 빨리 나오고 한꺼번에 나온다. 음식의 종류가 많다. 음식 천국인 것 같다. 라고 말씀하셨는데, 이 언젠가는 이 한국의 음식이
세계적으로 유명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전국 곳곳에 산책로가 있더라. 참 부럽다.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게 있죠. 이 병원. 유럽에서는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여기는 아프기 전에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는다. 그러니까 장수하는 모양이다.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한국이 여성은 사실은 일본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최장수국이 되었습니다. 남자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한국이 장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보험, 그리고 한국의 발달한 의료체계 아니겠습니까? 그 다음 또 입에 마르게 칭찬한 게 한국의 제조업이었습니다. 유럽에서 한국 사람들이 인기가 높은 이유를 왜 아느냐라고 오히려 그분이 반문을 했습니다. 왜냐? 메이드 인 코리아 덕분이다. 네덜란드 사람들이 예컨대 접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자동차, 에어컨, 텔레비전,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바일 폰, 요사이는 BTS는 뭐 메이드 인 코리아는 맞는데 제조품은 아니죠. 이런 걸 접하다가 보고 또 워낙 질이 좋으니까 한국 사람에 대한 신뢰, 좋은 인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. 그리고 손자가 네덜란드 사위 밑에 있는 손자가 한국에서 산 이 노트북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. 한국제가 이렇게 좋다고. 그런데 하나, 어제 그 자리에서 공감한 게 있습니다. 그런데 정치는 왜 이 모양이지? 정치는 왜 이 모양이지? 이 나라의 수준, 국민의 수준에 비해서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 국민의 평균 수준보다 도덕적으로나 능력이나 인격이나 교양이나 하는 말이나 이런 면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많잖아요. 그러나 네덜란드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. 아니, 대화에서 정치가 빠진다는 겁니다.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정치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줘도 된다는 거죠. 우리나라는 이승만, 박정희 같은 위대한 지도자는 국민들을 걱정하고 국민들을 계도하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, 그것도 민주화 진행되면서부터 국민들이 정치인을 걱정해 주기 시작했습니다. 지금이 그런 것 아닙니까? 지금. 그런데 선진국이 되면은 정치에 무관심해진다. 마지막 이 화두. 그런데 정치는 왜 이 모양이지? 여기에 내년 3월 9일 우리 국민들이 대답을 해야 합니다. 응답을 해야 합니다. 감사합니다.